안녕하세요,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님들. 100세 시대의 건강 나침반, 지혜와 노후입니다. 다들 아침마다 건강 생각해서 꼭 챙겨 드시는 것 하나씩은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서 꾸덕하고 하얀 이것을 꺼내 드실 겁니다. 바로 요거트인데요. 장에 좋은 유산균이 가득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 요거트가 무조건 먹으면 좋은 걸까요?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의 왕이라고 믿었던 이 요거트를 잘못된 방법으로 단 한 스푼이라도 먹게 되면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을 갉아먹어서 결국 무서운 치매를 앞당기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무심코 넣어서 섞어 먹는 이것 때문에 장 속은 염증으로 가득 차고 혈관은 끈적한 기름때로 막혀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내가 먹던 요거트가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었는지 아니면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이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30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30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화면 고정해 주세요.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거트가 왜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효능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유산균 덩어리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요거트에는 사실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밀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장내 환경 개선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건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무려 70% 이상이 장에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장이 단순히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군대가 주둔하는 기지인 셈이죠. 요거트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속에 들어가서 나쁜 유해균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장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 틈으로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만성 염증과 각종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하지만 요거트의 착한 군대들이 이 나쁜 균들을 물리치고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울 힘이 저절로 강해지는 겁니다. 매일 요거트 한 컵은 내 몸속에 든든한 지원군을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뼈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이 역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이죠.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요거트에는 뼈의 재료가 되는 칼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단백질까지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요거트처럼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고관절, 골절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시멘트와 벽돌이 함께 있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요거트는 우리 뼈를 위한 완벽한 건축 재료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압을 안정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이 국이나 찌개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즐겨 먹는 편이라 고혈압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요거트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과 서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쌓인 불필요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고혈압 예방을 위해 칼륨이 풍부한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혈액과 좁아진 혈관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매일 아침 약처럼 요거트 한 컵을 드셔보세요. 혈관이 훨씬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놀랍게도 뇌 기능 활성화와 우울감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장과 뇌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장마이너스 뇌축이라는 신경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하죠.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독소와 염증 신호가 뇌에까지 전달되어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기분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요거트의 유익균들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세로토닌의 90%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꾸준한 요거트 섭취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속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옛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요거트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아침에 요거트 한 컵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군것질 생각이 잘 나지 않게 되죠. 또한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필수 재료인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아야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거든요. 억지로 굶는 다이어트 대신 영양가 높은 요거트로 식단을 관리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요거트는 정말 신이 내린 음식이 아닐까 싶을 정도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요거트도 무엇과 함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이것만큼은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각종 잼과 시럽, 설탕이 코팅된 시리얼입니다. 많은 분들이 플레인 요거트가 밋밋하다는 이유로 달콤한 딸기잼이나 복숭아잼 혹은 아가베 시럽이나 꿀을 듬뿍 넣어 드시곤 하죠. 이게 바로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설탕과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드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높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처리되지 못한 당분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무서운 독소로 변의 혈관을 떠다닙니다. 이 독소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딱딱하게 만들고 특히 뇌혈관에 쌓이면 뇌세포에 영양 공급을 막아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결국 치매 위험을 몇 배나 높이게 됩니다. 장 건강 챙기려다 뇌 건강을 망치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것이죠. 요거트 속 유익균들은 설탕을 먹이로 삼아 더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탕 때문에 장내 유해균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해서 장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달콤한 유혹이 결국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이죠. 아침 식사로 빵에 햄과 요거트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가공육에는 색을 예쁘게 내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질산 나트륨이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의 풍부한 아민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니트로사민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로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요거트가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도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항생제입니다. 감기나 염증 때문에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실 때가 있죠. 항생제는 우리 몸에 침입한 나쁜 세균을 죽이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항생제가 나쁜 균만 골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억 마리의 착한 유익균까지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폭격기가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초토화시키는 것과 같죠. 이런 상황에서 요거트를 먹는 것은 한쪽에서는 불을 끄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요거트의 유익균들이 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항생제의 공격을 받아 힘없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약을 드시고 나서 최소 23시간 정도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요거트를 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뜨거운 음식입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생균입니다. 이 균들은 열에 아주 약해서 보통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대부분 사멸하게 됩니다. 가끔 요거트를 활용해서 따뜻한 소스를 만들거나 요리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유익균의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리얼에 우유 대신 따뜻하게 데운 요거트를 부어 드시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트의 가장 큰 장점인 유익균을 제대로 섭취하시려면 반드시 차가운 상태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에 한해서 빈속에 산도가 높은 과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레몬, 자몽, 파인애플처럼 신맛이 강한 과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요거트 자체도 유산균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진 유기산 때문에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이 예민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빈속에 산성인 요거트와 산도가 더 높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속 쓰림이나 위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은 크게 상관없지만 평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식사 후에 드시거나 산도가 낮은 바나나 같은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속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조합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요거트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8가지 식품을 기억해 두셨다가 꼭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첫 번째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우리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트의 유익균이 장을 건강하게 해서 뇌로 가는 독소를 막아주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세포 자체를 보호해주니 그야말로 치매 예방을 위한 최강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한 견과류, 특히 호두나 아몬드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그냥 섬유질이 아니라 요거트 속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줬으면 그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줘야겠죠. 이렇게 유익균과 그 먹이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 장내 유익균을 훨씬 효과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의 좋은 지방은 염증을 줄여주고 두뇌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귀리 오트밀입니다. 귀리 역시 훌륭한 프리바이오틱스 공급원입니다. 특히 귀리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장 속 노폐물과 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청소부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꾸덕한 그릭 요거트에 딱딱하지 않게 불린 오트밀을 섞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네 번째는 아마씨 또는 치아시드 가루입니다. 아마씨와 치아시드는 작지만 강력한 슈퍼푸드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뛰어납니다. 또한 물에 불리면 끈적한 젤리처럼 변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아마씨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숙변 제거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요거트와 궁합이 정말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해서 유익균의 증식을 돕습니다. 또한 혈압 조절에 좋은 칼륨도 풍부해서 요거트의 혈압 안정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아침에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요거트와 바나나 조합은 정말 최고입니다. 6번째는 향긋한 계피 시나몬 가루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향을 내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진 약재이기도 합니다.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혹시라도 요거트나 과일에 들어있는 약간의 당분이 걱정되신다면 계피 가루를 솔솔 뿌려 드셔보세요. 혈당 걱정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특유의 향이 요거트의 풍미를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7번째는 카카오 닙스입니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콩을 볶아서 잘게 부순 것인데요.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쌉쌀한 맛이 나지만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녹차나 홍차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도 좋아서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8번째는 푸른 말린 자두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식품이죠. 푸른에는 식이섬유와 함께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변비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푸른의 식이섬유, 소르비톨 성분이 3중으로 작용해서 꽉 막힌 장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 팁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요거트를 골라서 영양 손실 없이 신선하게 보관하고 먹는 방법입니다. 먼저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류 함량이 최대한 낮은 플레인이나 그릭 요거트를 고르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첨가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제, 합성향료, 색소 같은 불필요한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원유와 유산균만으로 만든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표면이 매끈하고 우유 빛깔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윗면에 노란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거나 덩어리가 져 있고 시큼한 냄새가 평소보다 강하게 난다면 상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은 무조건 냉장고 문 쪽이 아니라 온도가 가장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쪽에 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문은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서 살아있는 유산균이 죽기 쉬운 환경이거든요. 한번 뚜껑을 연 제품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잘 밀봉해서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블루베리나 견과류 같은 토핑들은 먹기 직전에 넣어서 섞어 드세요. 미리 섞어두면 견과류는 눅눅해지고 과일에서는 물이 나와서 맛과 식감이 모두 떨어집니다. 가장 신선하고 맛있게 영양가 높게 드시는 방법은 먹기 바로 전에 준비해서 드시는 겁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트는 분명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슈퍼푸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잼과 시럽을 듬뿍 넣은 요거트는 내 몸을 망치는 독약이 되고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인 플레인 요거트는 100세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요거트를 드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설탕은 멀리하고 건강한 짝꿍들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오늘 배운 지혜를 잘 실천하셔서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와 노후와 함께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